안녕하세요. 김제 갤러리팜 김인숙입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00일 챌린지 시작한 지 오늘이 3일째가 되겠습니다. 벌써 3일째네요. 33분의 1이 지났네요, 벌써. 제가 오늘 느낀 건데, 제가 이렇게 차라리 그냥 100일을 딱 정해놓고 하니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갈등이 없어진 거는 물론이고, 제가 은근히 또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지금 다육 하우스에 와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이제 다육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는 아니어도 하나하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미인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다육 종류에 미인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미인 종류를 3가지 정도만 가져왔는데, 미인 종류를 소개하기 전에 이벤트 먼저 소개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상품으로 나갈 거 분갈이를 했어요. 그 분이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들고 있어도 조금 약간 민망하고, 그래서 제가 이 다육 크기에 맞는 화분을 오늘 사다가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분갈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훨씬 더 이제 약간 폼이 나죠. 이렇게 다육이가 아주 적은 소품에서 약간 크게 느껴지는 다육이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0일 챌린지를 하는데 10번 할 때마다 제 라이브 시간에 들어와서 댓글 잘 달아주시는 분, 10번 할 때마다 2분을 선정을 해서 제가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미니 염자인데요. 이렇게 예쁩니다. 제가 오늘 분갈이도 했습니다. 자, 중간에 다시 한번 이벤트 소개는 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소개 드릴 다육은 에케베리아 속이라고 해요. 어제는 제가 프릴류를 소개를 드렸잖아요. 이틀 동안 제가 프릴류를 소개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소개 드릴 다육은 에케베리아 속 다육이에요. 에케베리아라는 뜻은 뭐냐면 이 송이 한 송이가 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에케베리아 속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냥 이것만 봐도 이 하나가 그냥 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미꽃처럼 어떤 사람은 장미꽃처럼 생겼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무슨 꽃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일단 이 송이 하나하나가 꽃처럼 생긴 그런 다육이를, 네, 은경님 기다리고 있었죠? 반갑습니다. 은경님이 좋아하는 오늘 미인 종류 가지고 왔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다육의 이름은 월미인이에요. 달미인, 월미인. 그래서 이 다육이가 지금은 잘 안 나와요. 아주 옛날에 나왔던 다육인데, 그때는 굉장히 핫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종들이 하도 교잡에서 많이 나오니까, 에케베리아 속 월미인이라고 합니다. 에케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송이 한 송이가 꽃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4가지 종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미인 종류 3개 하고 다른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예, 월미인이라는 거예요. 월미인이 굉장히 다육이 고급스러워요. 얘가 이제 물이 들면은 약간 보라색을 띠는 살구색, 그런 색을 띠거든요. 미인류 좋아하죠? 제가 강경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어떻게 이 시간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에케베리아 속이라는 것은 이런 한 송이 한 송이가 꽃처럼 생긴 것을 에케베리아 속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아마 다육 종류 중에서 가장 종류가 많을 거예요.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예, 잎이 동글동글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살이 많이 차 있어요. 물이죠, 이게 다. 그래서 물을 자주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다육 종류예요. 얘는 월미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저는 이제 다 이 큰 종류만 있는데 어떻게 작은 게 하나 있어 갖고 가져왔네요. 이게 세로 방송이다 보니까 큰 거는 이게 여기가 비추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청성미인이라고 해요. 청성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서 알 수가 있듯이 청자가 들어갔잖아요. 제가 홍자나 레드가 들어가는 것은 좀 빨간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블루나 청색이 들어간 것들은 좀 약간 파란색이나 푸른색이나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청성미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물이 들면은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얘네는 작기는 하지만 오래된 거라서 이렇게 물이 드는데 일반적인 청성미인은 새파래요. 파랗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거는 워낙에 오래돼서 이렇게 생기는데 얘는 청성미인이에요. 청성미인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은경님은 아실 것 같은데 얘는 이름이 뭘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알아맞히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알아맞혀 보세요. 3초 지나갑니다. 얘는 살구미인금이에요. 예, 제가 왜 라울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살구미인금이에요. 이게 화면으로 보니까 잘 몰랐나? 예, 살구미인금은 살구미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잎이 색깔이 좀 변이가 있죠. 간색이 아니죠. 두 가지 색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도 한때는 굉장히 비쌌어요. 굉장히 비쌌는데, 왜냐면 이제 금이나 철화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변이종이에요. 변이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약한 편이에요. 특히 금이면. 예, 살구미인 맞아요. 왜 제가 은경님한테 이걸 맞춰보라고 했냐면, 제가 올 연초에 우리 작년 연말이었던가? 우리 치유농업 연구회 회원들한테 이거를 하나씩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키워서 12월 연말총회 할 때 저한테 사진을 올려주시면 가장 잘 키우신 분을 제가 선정을 해서 상을 준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물어봤던 거예요. 저는 똑같은 거 이렇게 키웠어요. 은경님은 어떻게 키웠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같이 저는 심었는데 이렇게 키웠어요. 살구미인 금입니다. 얘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라울이에요. 이게 라울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다육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라울은 지금 얘가 이렇게 생겼어도 굉장히 오래된 애예요.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이 많고 파란색으로 있어도 지금 연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아주 어리거나 저는 막 크는 시기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파래요. 파래. 화면으로 보니까 비슷하게 보이나요? 그렇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화면으로 보지 않고 실물로 봐도 어떤 분들은 여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창 종류들은 다 똑같다고 그래요. 다 똑같은데 이제 제 눈에는 다 다르게 보이거든요. 예. 다 다르게 보여요. 근데 다 똑같다고, 뭐 똑같은 거 있을 게 많냐고 그러거든요. 물론 똑같은 것도 많아요. 제가 막 좋아하는 것은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막 하고 또 이제 나중에 번식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얘는 라울이에요. 이렇게 라울도 보시면 한 송이가 꽃송이 같죠. 그리고 이제
예, 선생님. 카오스, 안티카. 제가 오늘 많은 분들한테 제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굳센년이나 둔봉같이. 그러는갑다 해야 되는데, 심오한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선생님, 역시 선생님, 우리 선생님, 진짜. 제가 어저께 그 한 방송을 가만히 오늘 보니까 제가 뭐 어제 그 제천 갔다 와서 너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셨지, 이름을 지어 주셨지 해가지고, 예, 안티카우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막 텐션업이 돼가지고 어제 보니까 막, 네, 정무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석률 좋으시네요.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막 목소리가 막 방방 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잠깐 올라갔어요. 차분히 할게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얘는 라울이라는 것이고, 제가 이제, 선생님 혹시 봤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100일 이벤트 시작했어요. 100일 챌린지. 10번 끝날 때마다 2분씩 선정해서 제가 이거 상품으로 내놨어요. 제가 오늘 분갈이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100일 끝나면 20분이 받을 것 같죠? 예. 의상 컬러 좋습니까? 제가 하나 또 구입했어요. 방송을 위해서. 맨날 그 희멀떡한 옷만 입으니까 이게 방송에 튀들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시 우리 선생님 사람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놓는데 선수십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거를 들고 있어야 더 환히 튀겠다. 살구 미인 금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까요? 선생님은 제가 뭐 10개라도 드려요. 다육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육이밖에 없는데 선생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 드려야죠.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100일 끝나면.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또 숙제를 또 주시네요. 100일을 꼭 끝내라는 말씀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100일 끝나면 그때 다육이가 되게 가장 절정일 때예요. 가장 절정일 때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절정을 지나면 이제 조금씩 안 예뻐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다육이를 구입할 때는 가장 좋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살구미인 금이고 이 미인 종류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풀일 종류들은 하나씩 끊어서 제가 그 번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번식을 해요. 이렇게. 이 입에서 얘네가 나온 거예요. 입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얘네들을 입을 하나 따서 놓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이제 얘네들을 흙에다가 따서 이 상태로 그냥 묻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나오는 시기가 이제 얘네들을 딴단 말이에요. 따는데 여기가 생장점이 있어요. 여기가 생장점이 있어가지고 나오는데 이 풀일 종류 이런 애들은 잘 안 나와요. 입꼬지가 잘 안 되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이 송이를 잘라서 해야 돼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풀일 종류는 꽃대를 잘라서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입꼬지를 하는데요. 이런 거 이거는 입꼬지가 잘 안 돼요. 풀일 종류는 입으로 안 되고 송이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에케베리아 쑥은 이런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생장점이 이렇게 있어요. 생장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때까지 그냥 상온에다 두셔야 돼요.
이거를 상온에다 두셔야지. 이거를 흙 속에다 묻어 놓으면은 얘네가 흙을 뚫고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겼으면 이런 데다가 그냥 올려 놓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쟁반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딱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그냥 놓아 두시면. 저도 지금 여기 그 다육 그 하우스, 제 옷에다 보여야 잘 보이겠다. 여기 돌에다가 그냥 얹어 놨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뿌리가 나올 때 흙에다 묻으시면 돼요. 예, 뿌리가 나올 때. 김희경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 뿌리에 묻어 주시는데, 뿌리에 묻으면 얘네가 이제 뿌리가 정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방송을 하실 생각을? 저 선생님, 우리 김영기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열심히.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뿌리를 이렇게 흙에다 놓으면은, 이제 얘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얘가 좀 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엄마인 거예요. 얘를 먹으면서 이 이파리를 먹으면서 얘를 영양분으로 삼아서, 그러면서 뿌리가 점점 커지면 이제 이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 먹으면서 얘네가 한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잎꽂이를 하면은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 한 송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송이가 나와요. 그래서 잎꽂이의 특징이에요, 그게. 근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흙에다 꽂아 놨잖아요. 근데 흙에다 꽂아 놓고 이거를 그냥 햇빛이 있는 쪽에다가 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넓게만 커요, 넓게. 근데 얘를 갖다 그늘에다 갖다 놓으면, 그늘은 어때요? 해를 못 보면 웃자라잖아요. 웃자라서 얘네가 약간 이렇게 웃자라요. 웃자라면은 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이 다육은 햇빛 있는 쪽에만 놓아둬야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얘도 그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이것을 갖다가 흙에다 묻어놨을 때. 묻어놓을 때 그늘이 지면은 얘가 조금 줄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제 모양이 훨씬 더 빨리 갖춰져요. 또 얘를 지금 분갈이를 했어요. 분갈이를 했는데, 분갈이를 하고 나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물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물은 최하 일주일. 그렇지 않으면, 정기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너무 좋은 거 있죠. 팬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다육 도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은 취미예요. 진짜. 정말 사람을 활기차게 만들고요. 사람을 생기가 돌게 만들어요. 댄서를 왔다가 잠깐. 너무 부럽네요. 또 댄스까지 하시고. 역시. 기수님 다워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것을 했으면 얘도 그늘에다가 잠깐 쉬게 하는 게 좋아요. 햇빛에다가 바로 놓지 말고. 햇빛에다가 바로 놓으면은 얘가 지금 뿌리를 수술을 한 상태잖아요. 수술을 한 상태라서 바로 제가 물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물을 주지 않은데 얘를 갖다가 햇빛에다가 바로 내놓으면은 얘가 이제 몸살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늘에서 좀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도 뭐 수술을 하면은 병원에서 밥도 먹지 않고 이 내장이 잘 정돈이 될 때까지 밥도 먹지 않고 편안히 쉬다 보면은 이제 가스가 나오면 애기랑 엄마 같다는 다요? 조금은 슬프다는 말이 뭔 말이지? 뭔 말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안정적으로 됐을 때, 일주일 정도 그늘에다 놔뒀다가, 제가 막 햇빛에다, 그늘에다 놓으면은 색깔이 바랜다고 하니까 무조건 그냥 햇빛에다가만 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병욱님. 조병욱님, 오늘 어떻게 시간을 내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릉은 잘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강릉 갔다 오시면서 안티카우스에 대한 설명도 들으셨는지 모르겠고요. 궁금하네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겨서 얘네들은 그늘에다 잠시 놓았다가 일주일 지난 다음에 물을 주고 나서 바로 이제 햇빛에다 내놓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번식을 할 때 이렇게 해야 잘 보이시겠네? 아, 이렇게 해야 잘 보이나? 번식을 할 때 얘네들을 묻어놓고, 아, 햇빛에서 탈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무 때나 그늘에다 놓으라는 게 아니라, 아, 들으셨어요? 얘네들을 흙 속에 묻었을 때 그늘에 햇빛에다 놔도 상관은 없는데 그늘에다 놓으면 얘네가 여기서 약간 웃자라요. 웃자라면서 줄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다육은 사실은 이제 여러 취향이 있는데 이 잎보다는 줄기가 훨씬 더 가격을 형성하는 데나 이런 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대가 얼마나 굵은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돼요. 그래서 얘를 할 때 얘도 그냥 넓게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얘를 약간 그늘에다 심어 놓으면은 웃자라 저희가 줄기가 조금 나오면 훨씬 더 멋진 다육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잎꽂이를 할 때 이거는 지금 그냥 잎을 떼어놨는데 이런 잎을 떼어놨는데 여기가 생장점이 있어요. 그냥 놔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싹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이렇게 뿌리가 나왔을 때 여기에다가 놓고 흙을 살짝 덮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잎이 말라가면서 얘가 이렇게 크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로 신기해요. 정말 우리가 그냥 뭐 일반 관엽이나 밖에 있는 나무들은 잎 떨어져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만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다시 새로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육은 할머니들한테 교육을 하면은 정말 좋아요. 말하는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스토리텔링이 정말 잘 되는 게 그 나이 드신 분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다육이 먼저 번에 설명할 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육은 나이 듦과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나이 들면은 우리가 진짜 좀 약간 슬퍼지잖아요. 저도 막 그런 때 많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꽃게탕을 끓였는데 꽃게를 넣고 호박이나 무를 넣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꽃게만 넣고 끓인 거예요. 딱 국을 먹으려고 보니까 야채가 하나도 없어요. 파하고 마늘만 넣었지.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이제 60대 이러니 80대 되면은 당신 밥이나 얻어먹을란가 모르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예뻐지잖아요.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예쁜 게 이 다육이밖에는 없어요. 정말로. 물론 뭐 소나무나 뭐 이런 것들도 나이 먹으면 더 예뻐지기는 하지만 정말 이렇게 예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우리가 딱 슬퍼할 게 아니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것을 예, 김정호님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감사해요. 저를 또 춤추게 만드시네요.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나이를 먹어서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나이가 들므로써 생기는 지혜가 있지 않냐. 그 지혜를 젊은이들한테 전수를 해주면 그 젊은이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자기도 또 나이가 먹으면 그 지혜를 전수를 해주고 해서 이 사회가 이끌어 가지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고 정말로 맞다고 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잘 아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저께 또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정말 뭐 자기 자식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뭐 공부 쑥쑥 잘해갖고 서울대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애들이 한 번쯤은 속을 썩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나이 들면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의 비교를 하고, 기다림은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비유를 해서 제가 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웃자랐어요. 웃자라면은 이거를 그냥 기다려주면은, 더군다나 이런 에케베리아 속은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웃자라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제 살짝 웃자랐어요. 이 사이에서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 멋진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길게, 이제 올 겨울이 지나면 이렇게 길게 자랄 거예요. 햇빛을 잘 못 보는 집에서는. 그러면 잘라. 우리 엄마들이나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잘라버려. 잘라가지고 이걸, 왜냐면 이 자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얘네들을 다시 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장점을 단점으로 그냥 확 깎아버리는 거예요. 얘를 그대로 놔두면 이 사이에서 가지들이 다 나와가지고 정말로 제가 어저께 상품과 명품으로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막 키우는 것은 상품이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더라도 그 다음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얘의 성향을 잘 알아서 키우면은 다육이도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여기서 놔둬.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주죠. 내가 얘가 막 나와가지고 너무 보기가 싫어. 그러면 그냥 한쪽에다가 갖다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걔를 쳐다보지 마. 걔를 쳐다보는 순간 자꾸 자르고 싶으니까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한쪽에다 그냥 놔두세요. 한쪽에다 놔두시면은 얘는 알아서 이뻐질 때 되면은 다 이뻐져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막 박수를 쳐주면서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이뻤어? 이렇게 한번 칭찬해주면은, 저도 칭찬을 들으면 이렇게 좋은데 얘네들도 칭찬을 들으면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하고, 나도 주인한테 내가 칭찬을 받은 만큼의 보답을 해야지 하고, 얘네들도 정말 자신감 뿜뿜해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다육을 키울 때는 나이 듦과 기다림을 항상 명심하셔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다육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라서 심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점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이렇게 밑에서 지금 이게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는 친구가 와가지고 나 이거 하나만 잘라주라고 그래요. 잘라주라고 말이나 하면은 그래도 그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야. 근데 그냥 딱 잘라서 뚝 잘라갖고 그냥 나 이거 줘 그냥, 그리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거를 키우는 사람은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내 자식처럼 이렇게 키우는데 이거를 딱 잘라버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이제 그 다육 교육을 제가 많이 하러 다니거든요. 뭐 이제 공무원이나 농업인들한테 많이 하러 다니는데, 제가 그때 어머님한테 하면 진짜 이쁨 받는 며느리 되죠. 시어머니 드린다고 사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은 키울 자신이 없어서 못 키우니까 우리 시어머니 사다 드려야겠다, 우리 장모님 사다 드려야 되겠다, 친정엄마 사다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가져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주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예쁜 걸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룻밤을 자도. 그게 뭐냐면 이제 남녀가 만나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하룻밤만 잤는데도 굉장히 많은 정이 쌓인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계속. 근데 원래 그 뜻이 그게 아니래요. 이제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룻밤을 자도가 아니라 하룻밤을 자고, 도하고 고의 차이예요. 그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자면, 중국에 그 만리장성을 쌀 때, 이제 진나라 때 쌌잖아요. 근데 만리장성을 쌀 때 남자라는 남자는, 특히 젊은 남자는 전부 다 그 노역에 끌려갔어요. 노역에 끌려갔는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있었어. 이제 부부가 신혼 부부였는데 그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자식도 없이 살고 있는데 아직은 자식이 없이 살고 있는데 끌려갔어요. 남자가 만리장성 쌓는 곳으로. 그럼 여자는 평생 그냥 혼자 늙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옛날 이야기 나오듯이 어떤 나그네가 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녁에 와서 좀 재워달라고 했어요. 재워달라고 해서 이제 뭐 어디 외딴 집에 살았나 봐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재워줬어. 아니 재워주라고 들어오라고 했어. 사정을 막 하니까. 근데 남자가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밥도 해서 주고 이제 아랫목도 좀 따뜻하고 하니까 이제 딴 생각이 난 거예요. 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부인한테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가 만리장성 쌓는데 들어갔다. 이제 갔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남자가 여자를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꼬셨냐면 당신은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 남편 절대 못 온다. 못 오는데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결혼해서 살자고 꼬셔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알았는데 내가 오늘 밤에 당신하고 잠을 자겠다. 잠을 자는데 내일 심부름을 하나만 해달라. 근데 무슨 심부름이냐고 했더니 내가 남편하고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적어도 내가 당신하고 같이 결혼을 하려면은 내가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옷을 한 벌 남편한테 해주고 싶다. 내 손으로. 그래서 해놓은 게 있으니까 내일 그것만 좀 전달을 해주고 와라.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살겠다. 남자는 알았다고. 여자가 이뻤나 봐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갔어요. 가서 옷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러 갔어요. 근데 이 부인은 그 옷 속에다가 남편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나는 이 남자하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잤는데 이 편지를 보고 당신이 그것이 용서가 된다면 이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시고 용서가 안 된다면 내가 이 남자하고 잔 것이 용서가 안 된다면 다시 노역장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갔잖아요. 편지를 가지고 남편이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노역장에 갈 때는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가서 대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여자는 그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이제 그 손님이 이 남자를 누구를 좀 불러달라고 하니까 불러오려면 자기가 들어가서 대신 일을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옷 잠깐 전달해 주는 거니까 자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남편이 편지를 보니까 그렇게 생겼는데 어떤 미친 남자가 뭐 도로 그 노역장으로 들어가고서 그 옷 입고 자기 집으로 왔지. 그래서 이제 집으로 오고 그 남자는 이제 그 노역장에 이 남자 대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이 남자가 이제 그 노역장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하나가 하룻밤을 자고 만리장성을 쌓네. 하룻밤을 자고 자기는 하룻밤을 잤을 뿐인데 그 속에 남자 신랑 대신 들어가서 이 만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와전이 돼가지고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그렇게 와전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을 다니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해주냐면 남의 것을 욕심내다 그랬잖아요. 하루 저녁 와서 춥고 안 얼어 죽고 밥 먹이고 했으면 곱게 자고 갈 일이지. 왜 남의 부인을 남의 것을 탐내다가 그렇게 만리장성을 쌓게 됐냐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심오한 뜻을 여기에다가 비유를 해요. 남의 거 욕심내지 마세요. 남의 거 욕심내지 말고 그냥 사서 키우세요. 제가 다육이를 되게 사람들한테 많이 줘요. 많이 주는데 저는 어떤 사람한테만 주냐면 정말 잘 키울 사람한테만 줘요. 왜냐면 이 공짜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내가 손해본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죽어도 그렇게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얘를 10만 원 주고 샀어? 아니면 100만 원을 주고 샀어? 100만 원짜리가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죽으면 정말 나도 죽고 싶다니까. 얘가 죽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공짜로 사가지고 한 것들은 그렇게 봤을 때 정성이 들어가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 관리 잘못해서 죽었어. 아, 공짜로 얻은 건데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 들어와서 저한테 댓글 잘 달아주고 해서 이 상품을 받았다. 이건 공짜가 아니잖아요. 10번이라는 그 시간에 와서 시간을 투자를 하고 또 제 얘기가 재미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건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10만원, 100만원치의 가치가 있는 상품이에요. 이 상품은. 그래서 이거는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는 월미인이에요. 얘도 하나 따서 아까처럼 놔두면은 여기 싹이 나와요.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이 키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얘를 그렇게 키우시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키울 수가 있고요. 그늘에다가 얘를 조금 놓아두라는 거. 이거는 아마 새로운 이론일 거예요. 저만 아는 이론이에요. 이거는. 저는 이제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시도를 해보고 수많은 시험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20년이 키웠거든요. 다육을. 20년을 키우는데 한 개도 팔지 않고 17년을 키웠고 3년 전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3년 전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택배로나 이런 건 팔지 않고 저는 전부 다 저희 집 다육은 이거는 아주 저희 집에서 소품. 아주 소품이에요. 소품이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 화분도 제가 도자기를 만든 거예요. 제가 직접 수제 화분이에요. 이 화분, 이런 화분에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택배로는 잘 안 팔고 저희 집에 방문하시는 분한테만 이렇게 팔았는데 그 판매 자체를 별로 하지 않았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키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애정이 되게 강하고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선인장도 같은 종류에다가 한 종류에다가 다른 종류를 접붙이는 것도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고 이제 이게 제가 지금 그 살구 미인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많이 만들 수가 없는데 이거를 방사선을 쏘여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방사선 약간 좀 위험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1억짜리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창을 매혹의 창 종류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지금 못하고 있고 이 살구미인 금 같은 거는 가격이 이제 그래도 비교적 저렴한 편인데 금 종류에도 정말 잘 안 되고 금이 잘 안 되고 희귀하고 조금 특별하고 그런 애들은 가격이 어마어마한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지금은 기술이 정말 대한민국 기술이 아주 말도 못하게 날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만 그러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겠지만 이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자생을 할 수가 없는 종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다육이라고 선인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주로 생각할 때는 저기 미국 서부나 멕시코 이런 데서만 크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뭐 일본도 따뜻한 지방에서는 크고요. 인도에서도 많이 커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외국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저는 혼자 독학을 했어요. 이 다육이 키우는 것도. 왜냐면 제가 선구자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혼자 이렇게 막 인터넷 뒤져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키웠지, 실제로 다육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가서 보면은 그 다육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은 제가 이거를 하나 샀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제가 전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다 해주냐, 노하우를 다 가르쳐주냐, 번식하는 것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노하우를 다 알려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항상 모토가 혼자 가면 오래 가지 못한다, 멀리 가지 못한다, 같이 가야 멀리 갈 수 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100m는 못했는데 오래 달리기는 800m 오래 달리기는 되게 잘했거든요. 그런 약간 좀 끈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불어 사는 사유를 좋아하지 저 혼자는 절대로 못 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치유농업 연구 회원들한테도 얘기를 할 때도 우리 같이 가야 된다. 이 라이브 커머스 이분들한테도 제가 같이 가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독려를 해서 같이 가야 오래 가고. 오늘 아침에 조병호님 부러워했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하다 보면은 진짜 괜찮은 라이브 동아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 지금 우리가 또 하잖아요, 스터디. 우리 둔벙님께서 엄청 열심히 지금 뭐 사람 모으고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조금 해봤으니까 조금이라도 일조가 되기 위해서 저도 지금 참석을 해요.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못하시는 분, 이번에 저희 교육받을 때 우리 둔벙님이 뒤에서 그렇게 보살펴주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가 그렇게 교육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이 다 뒤에서 못하시는 분, 나이 드신 분들 다 가르쳐주고 막 해가지고 했어요. 부럽죠. 부럽고 말고요. 예, 근데 뭐 병호님도 이제 열심히 하시고 다 이제 배우셨으니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걸 남한테 가르쳐 주면 돼요. 저는 제가 이만큼 알고 있으면 그걸 남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 죽겠어요. 제가 그게 병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많이 알려주고 많이 독려를 해서 제가 어저께 그 견학하면서도 한 사람한테 라이브 해라. 그냥 페이스북만 하길래 라이브 해라. 라이브가 얼마나 좋은데 안 하냐. 야, 엄청 재밌더라. 그러면서 제가 막 좀 꼬셔놨거든요. 그냥 같이 스터디 나와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 했을 때는 되게 힘들지만 우리 정문선 대표님이 혼자 할 때 110일을 혼자 하셨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지금도 아까도 오늘 뭐 정보와 연구에 오늘 회의가 있는데 거기 교육을 하거든요. 화요일 날마다. 근데 그거 전에 한쪽 방으로 와서 혼자 하시더라고요. 제가 박수 좀 짝짝 쳐주고 왔어요. 예, 밥 먹다가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서로 끌어안고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해가지고 부럽지 않은 김제시 라이브 동아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병옥님하고 같이 얘기도 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선생님 제자들이 한번 모일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좀 배울 거 좀 배우고, 저도 이제 뭐 지금 뭐 초보가 이렇게 잘하네, 막 초보인데 이렇게 잘하네, 그게 둥둥 떠가지고 제가 있으면 더 이상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선생님한테 또 한번 SOS를 칠지도 몰라요. 선생님 기다리고 계세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제가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도 이 챌린지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100일 챌린지는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무슨 다른 일을 하다가도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0일까지 가려면 소재가 되게 많은 소재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뭐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 하시는 분들도 숙지가 될 것이고, 저도 또 이제 뭐 매번 새로운 얘기만은 할 수가 없으니까 반복적으로 하고, 또 저 나름대로 또 재미있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또 나름의 또 노력을 하겠죠.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선생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패치님들, 오늘 새로 들어오신 김미경님, 조병님, 내일 아침에 또 제가 내일 사실은 1시 반부터 지금 기술센터에서 사진 교육이 있어요. 상품 사진 잘 찍는 방법. 근데 내일 지금 제가 체험이 있어요. 1시부터 체험이 있어가지고, 순숙님 이제 왔어. 네, 우리 순숙님 지금 3일째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개근상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 강경찬님, 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언제 한번 보시게요. 반갑습니다. 저도 페북에서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조정희님이랑 같이. 예, 감사합니다. 일하느라고 못 들어봤어요. 예, 괜찮아요. 내일 다시 보기 한번 하세요. 순승님한테 필요한 정보 하나 또 오늘 팁 하나 줬어요. 예, 그렇게 해서 내일은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저녁도 아직 지금 다시 들어가서 아까 지금 내일 체험 준비하다 왔거든요. 다시 들어가서 한 11시까지는 내일 체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숫자는 많지 않은데 2가지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10번 지날 때마다 개근상이신 분 2분 추천해서 상품 드립니다. 저 얘기할 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네. 예, 그래서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행복한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